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추석이 지나서까지 정말 징하게 길고 더웠던 올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세차게 내린 뒤에는 기온이 드디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 피해 없이 조심하시고요. 갑작스러운 기온 차이에 감기 걸리지 않게끔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9월은 제닉스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청약 일정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온 디바이스와 KBJ 30호 스펙 두 개 종목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상장을 하는 거라 그런지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아이온 디바이스의 출발이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자, 그럼 상장일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오디오 앰프용 시스템온 칩을 제작하는 회사였죠. 삼성전자가 가장 주요한 고객사였고요. 공모가는 7,000원이고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종 배정 내역부터 살펴보시죠. 우리사주 조합에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미납이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약간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다 소화가 된 모습입니다. 자, 최종 확약은 12.92%가 잡혔는데요. 수요 예측대 3.34%밖에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는 꽤 많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3개월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자,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0.14%에서 28.07%까지 감소하고요. 20%대에 안착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약 268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가벼워요. 가볍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48.0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주가 30.74%, 그 다음 일반 청약자가 19.57% 순서예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보시면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그리고 사전에 배정을 받은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본다면 1,000원부터 해서 4,200원까지 투자 단가가 그렇거든요. 전부 다 공모가 7,000원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합니다. 근데 비교적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고 또 아이온 디바이스가 사이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도 급하게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입니다. 자,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은 12.92%로 높지는 않습니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8.07%, 이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은 30.74% 정도가 되겠고요. 그들의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파악이 되긴 합니다. 자, 유통 가능한 금액이 약 268억 원, 200억 원대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고 또 시가총액 또한 956억 원 정도로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그런 사이즈 매력이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작은 사이즈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요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라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종목 케이스들을 쭉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이젠 RNM부터 해서 23년 6월에 상장을 했던 CQ센까지 상장일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이 좋았던 시기에는요, 고가 기준으로 200% 이상을 찍었더라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상장 당일에. 근데 상장일에 수급이 그냥 무난했던 시기를 보면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더블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디바이스 상장일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더블 이상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초가가 50% 또는 그 미만으로 낮게 출발을 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꽤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하게 출발을 할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성과를 좀 다시 상기를 해보면 TDS 팜의 따따블 이후에 수급은 확 살아났었어요. 그 M83이나 EN셀이 이 정도까지 갈 만한 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가 기준으로 200%대를 찍어줬었죠. 물론 아이스크림 미디어처럼 아닌 종목은 이런 때에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일에 단타하시는 분들도요, 현명하게 좀 될 만한 종목만 딱 골라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될 만한 종목이 맞기 때문에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종목의 25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이 전혀 없이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던 주당 평가가액이 공모가 7,00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산이 됐어요. 이게 26년 추정치 기반으로 산정한 공모가인데다가 거기서 상단을 또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한데요. 물론 가벼운 종목은요, 이런 밸류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밸류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상장일에 수급에 의한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잘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시초가가 200%인 21,000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면 시초가 매도를 바로 시작을 하겠다. 상한가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더블보다 한참 밑에 50%대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볼 예정이고 시초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을 것 같아서요. 시초가가 그렇게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상장일에 시초가 레벨이라든지 거래량, 차트 다 체크를 하면서 또 흐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쉬면서 응축됐던 힘이 아이언 디바이스에서는 완전히 폭발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KB스펙도 제닉스도 생각보다 더 잘 가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주말에 몸 건강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